안녕하십니까. 화이트북의 백인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창조성, 벌써 한물간 느낌을 좀 받는 그런 독자분들도 계시겠지만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 번에는 안 끝날 것 같고 좀 몇 회에 걸쳐서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말로 그냥 창조성, 창의력 또는 창조력 이런 말로다가 이제 여러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막 쓰이는데, 영어로 보면 그냥 다 같이 딱 하나죠. 크리에이티브. 그러니까 그게 창조성이든 창의력이든 창조력이든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요거를 조금 더 따져보면요, 무슨 성 하는 거는 한자로 요 성자를 쓰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뭐의 성질, 특성 이런 뜻이 되고, 창조력 그러면 창조하는 힘 또는 창조를 만들어내는 힘, 그러니까 힘력자를 써가지고, 다 아시다시피 파워라고 보통 이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성 하면 무슨 이스, NESS 붙이죠. 근데 또 력 하면은 이제 파워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쓰는데, 사실은 무슨 특성이 곧바로 에너지가 돼서, 력이라는 게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돼서 힘으로 전환돼서 나타난다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성, 이스, 그 다음에 에너지, 파워를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창조성, 창의력, 창의성 다 같은 뜻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러면 창조성이라는 게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본질적인 인간이라고 우리가 개념을 규정할 때 그 개념을 규정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서 본성적으로 본래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건 맞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현대사회에서 무언가를 얘기할 때는 오늘날 시점에서 왜 이렇게 강조되고, 실제로 오늘날 시점에서 말하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이제 시작점에 대한, 출발점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현대에서 창조성이 가장 중요한 걸로 자질로 대두됐다. 그 말 속은 뒤집어서 보면 옛날 분들도, 옛날 고대 선인들도 전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창의력이 있었는데 그 창의력보다는 다른 능력을 더 중시했었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는 그 전에 중시되던 다른 능력들보다 창의력을 더 중시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흔히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창의력, 앞으로 창의적인 인재가 살아난다 이런 말이 과연 그럼 어디서 비롯했느냐? 미국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걸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1960년대 후반, 중후반 이후부터 미국에서 이제 어디서 이게 시작이 되냐면 교육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교육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에, 이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기본 상식으로 다 아시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의 철학이라는 게 사실은 프라그마티즘이죠. 실용주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전까지 미국이 자기네 나름대로 교육을 잘해왔다고 믿었어요. 다시 이제 또 제가 전에 포스팅에서 올렸던 세대 부분 그거를 조금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 미국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상당한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계에서 거대한 두 개의 전제국가, 그러니까 궁극주의 국가 또는 파시즘과 싸워서 양 전선에서 다 승리하고, 또 그 이후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속에서 특히 경제적인 자신감 말씀드렸죠.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를 통한 이제 어마어마한 자본주의의 꽃을 피운 이제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자체 내에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는 모든 게 너무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얘기가 길어지기 전에 짧게 말씀드리면 모든 게 너무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한테 이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계속 교육시키면 앞으로 뭐 100년 만년, 뭐 만년까지 좀 제 비약이고 앞으로 향후 몇백 년 동안 미국의 헤게모니, 즉 전 세계를 휘어잡는 그 능력이 힘이 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미국이 그렇게 모든 게 생각처럼 잘 돌아가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하나 보는데 이제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은 이런 겁니다. 그 이전에 있던 원리들이나 그 전 세대들이 해왔던 성공한 방법들을 가져다가 계속해서 적용을 하면 계속해서 성공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 이제 그 아놀드 토인비의 도전과 응전 같은 경우를 보면 두 가지가 달라져요. 하나는 매번 겪게 되는 도전의 양상이 달라지는 거고 너무나 당연한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응전을 할 때 처음에 성공을 하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같은 도전이 온다고 해도 또 응전하게 되지 않아요. 왜냐? 한 번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 식으로 인간이라는 게 풀어집니다. 그 사회도 그렇고. 좀 어떻게 보면 그 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철저해지지 않아요. 자꾸 성공을 거듭하다 보면. 그래서 토인비의 그 도전과 응전이라는 걸 잘 읽어보면 도전 세력이 압도적으로 커서 어떤 문명이 망하거나 무너지는 경우보다는 내부적으로 자기네가 응전하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향해 오는 도전에 적절하게 응전하는 대응책을 빨리빨리 못 찾아냈을 때,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경직되는 거예요. 경직화되고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진부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좀 얘기가 빗나가지만 그 외국에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은요, 우리가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 때 그런 소리를 시시하게 접했지만은 한국은 최첨단의 군대, 양 군대가 당장 내일이라도 전장할 것처럼 대치하고 있어. 그러니까 가면은 큰일 날 줄 알 거야. 그러니까 마치 막 당장 폭탄이라도 터지고 미사일이 날라질 것처럼 그런 위험을 느낄 거야. 서울 와본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럽니까? 아무도 그런 말 안 해. 태평해요. 외국인이 더 썰지. 여기 서울 사는 사람들 또는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은요, 전쟁 쉽게 안 납니다. 그거 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 생각 자체가 옳다, 그르다, 이런 걸 제가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남한 사회 같은 경우에 소인비식의 도전과 응전으로 보면, 하도 응전을 오래 하다가 보니까 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자체가 진부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뭐 아주 획기적인 새로운 방법으로 도발을 한다. 뭐 그래 봐야 모르겠어. 뭐 전면전이 아닌 다음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기가 좀 많이 빗나갔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뭘 만드냐 하면은 그 사회가 응전력을, 그러니까 응전 기획하고 그 힘을 결집해서 어떤 도전 세력에 응전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망하는데, 이제 얘기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미국에서 뭐를 느꼈냐면 미국인들의 좋은 점이 자기네 문제점에 대해서 빨리빨리 캐치를 해갖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교육계에서 이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가 봤더니 자기네 교육이 기존의 실용적인 교육에 너무 매달려가지고 학생 개개인을 창의적으로 키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베이비 부머 이후 세대나 X세대 막 이런 세대들은 창의적이기를 굉장히 요구하는 세대적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충돌을 하죠. 그러니까 교육이나 사회 구조나 이런 거는 기존 세대를 답습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흘러가려고 하는데, 새로 자라나는 세대들은 자기네가 보다 더 그 내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창의적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미국에서 잽싸게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을 창의적으로 바꾸자. 근데 이제 창의적으로 바꾸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창의성이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자꾸 이제 무수히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거는 그 오스본이라는 사람하고 다 교육자입니다. 어디 보면 교육자, 어디 보면 교육철학자, 어디 보면 뭐 교육사학자, 어디 보면 교육심리학자 그러는데 다 줄여서 그냥 교육자 이렇게 하죠 뭐. 그래서 이 오스본이라는 사람과 그 제자인 길포드라는 사람만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스본은 일단 창의성이란 뭔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연구를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의 정신 능력을, 그러니까 육체 능력을 제외한 정신 능력, 특히 정신 능력 중에서도 정보나 이런 거를 학습하고 하는 능력입니다. 그걸 적용하고 하는 이런 정신 능력을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흡수력. 그러니까 이제 뭐가 왔을 때 튕겨내면 안 되죠. 받아들이는 흡수력. 둘째가 파기력. 흡수한 걸 어느 정도 쥐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흡수하고 그 갖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셋째가 추리력입니다. 그러니까 추리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기존 정보들을 통해서 새로운 색다른 게 왔을 때 그게 어떤 성질이다 이런 걸 추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추리력이라는 거는 다른 걸로 말씀을 드리면 연산력이라고도 합니다. 연산이라는 게 뭐냐면 수학적 원리에서 수학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더하기 빼기 막 이런 거 기본, 그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걸 알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수학을 공부를 재밌게 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2차 방정식도 풀 수 있고 방정식 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인수분해 할 줄 알고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사실 미분적분도 하게 되고 이렇게 연산을 통해서 가능한 건데 이제 저도 수학에는 참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능력,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능력을 추리력 플러스 연산력이라고 봤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창의력이라는 이제 능력이 있는데, 그럼 창의력이란 뭐냐? 탐구하고 예견하고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조건을 둔 거죠. 탐구, 일단 어떤 문제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그것의 결과를 미리 예견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결과가 안 좋으면 그걸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또는 결과가 좋으면 그걸 더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 이 세 가지를 이제 창의력이라고 본 겁니다.